인도 탐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단지 아름다운 해변만이 아니라 매혹적인 고대 문명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불운을 피하기 위해 나무와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고 화려한 사리를 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리 한복판을 유유히 거니는 소들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혼잡한 도시의 거리에서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잊지 마세요. 이 모든 흥미로운 사실들이 저희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인도 탐험을 시작해보세요. 1번. 왜 이곳 여성들은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해야만 할까요? 인신매매 문제는 종종 빈곤, 교육 부족, 고용기회의 부재 등과 함께 발생합니다.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인도 전역과 인접 국가에서 인신매매되어 범죄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 중 아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깊은 빈곤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빈곤한 계층에 속하며 이주민족 집단 출신으로 유랑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닙니다. 특히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하리아나 주의 분포에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매매 산업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종종 고리대금업자인 지역 채권자들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빈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들이 돈을 벌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매매뿐이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은 거의 대부분 소녀들이나 어머니, 이모, 고모에게 지워집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상황과 일자리 기회의 부족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이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여성들도 꿈이 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결혼도 하고 자신만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비정부기구, NGO들이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료, 심리, 교육,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록 성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이 항상 엄격히 집행되는 것도 아니면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이들은 도움을 구하려 해도 보복이나 차별을 두려워합니다. 델리 및 인도 전역의 성매매 문제는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복잡한 경제 시스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사회단체, 국제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행동이 필요하며 이로써 성매매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의 매춘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영상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2번. 인도 문화에서 월경은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며 종종 불결하다고 간주됩니다. 월경 중인 여성들은 사회 및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이 상태가 신성한 활동이나 청결한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생리 중에는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따로 자거나 가족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칙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기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경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여성의 몸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번. 바에서 춤을 춘 여성은 최대 1억 3,500만 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에서 춤추는 모습이 적발된다면 최대 10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
위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반은 대부분 성인을 위한 오락 공간으로 간주되며 민감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단순히 오락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가 성매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합니다. 성매매는 인도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마하라슈트라 주 내 모든 댄스 바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주의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오락 활동이 이렇게 많은 문제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 금지령의 집행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며 인도 내 사회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4번 춤, 술, 속옷 이제는 파티까지 금지됩니다. 외국인이 참석하는 파티는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최근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엄격한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주최자는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외국인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모임을 통제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심지어 리한나, 저스틴 비버, 원 디렉션 같은 유명 인사를 초대하더라도 외국인 참석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고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 정부기관이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금지령을 폐지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어 파티를 개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5번 인도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많은 국가들이 LGBTQ+ 커뮤니티의 권리를 합법화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 규범을 고수하며 동성애를 합법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 헌법 제377조에 따르면 정부는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에 이 금지령이 한때 해제되었으나 2013년 대법원은 이를 다시 부활시켜 전국 수천 명의 동성애자들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국적인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힌두교 문헌과 베다 경전에는 성별의 경계를 넘는 성인, 반신, 심지어 최고신에 대한 묘사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성적 결합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인도의 고대 성서로 유명한 카마수트라에도 동성애 감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역사와 신화 속에 동성 간 관계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6번 인도는 민감한 콘텐츠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산업을 합법화했지만 인도에서는 민감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써니 레온, 푸남 판데이 같은 스타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주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콘텐츠가 폭력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물이 홍수의 원인이다 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7번 속옷을 입은 마네킹 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문바이시는 최근 속옷이나 비키니를 입은 마네킹을 매장 진열창에 전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간 및 성폭행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들은 레이스 속옷이나 자극적인 스타킹을 입은 마네킹의 전시가 여성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신을 타락시키며 사회윤리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금지령은 1986년 여성의 음란한 표현 금지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묘사가 부적절하고 공공도덕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8번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이 금지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단지 키스하거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도 형법 제294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덕성과 행동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사회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4년 사랑의 키스, 키스 오브 러브라는 비폭력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천 쌍의 커플들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며 금기를 깨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도덕 기준을 지키려는 우익단체들의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컸습니다. 이 시위는 단지 억압적인 법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키스 오브 러브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여전히 편견과 문화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금지령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9번 겐지스강 죽어가고 있는 신성한 상징. 다음 파트에서는 14억 인구의 국가를 상징하는 강이 점진적인 쇠퇴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앞으로 공개될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겐지스강은 인도 문화에서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며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해 북인도를 따라 2,500km 이상 흐릅니다. 이 강은 인도인의 정신적 삶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바라나시와 같은 도시를 통과합니다. 겐지스강은 종교의식과 화장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강물은 영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강은 수십 년간 처리되지 않은 하수, 산업 폐기물, 비료, 살충제, 심지어 떠다니는 시체로 인해 심각한 오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은 간염, 설사, 암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이 지역의 높은 아동 사망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도시 바라나시에서는 물속 박테리아 수치가 WHO 기준치를 3,000배나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야무나 강 또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탭푸자 축제 당시 하수와 산업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독성 거품이 강이 여러 구간을 뒤덮었고 암모니아 및 인산염 농도가 매우 높아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유발했습니다. 정부가 이 거품을 제거하려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델리 지역의 한 구간은 현재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묘사되며 물고기나 민물새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성 거품 환경 속에서도 힌두교 신자들은 여전히 의식적으로 강에서 목욕을 하며 이는 신성한 의식을 위한 대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10번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1000년 전이 힌두교 경전 마누법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힌두교 사회를 4개의 주요 계층으로 나누는데 브라만, 성직자, 크샤트리야, 전사, 바이샤, 상인, 수드라, 노동자가 그것입니다. 브라만은 창조신 브라흐마의 후손으로 여겨지며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계층이 따릅니다. 이 시스템은 약 3,000개의 카스트와 25,000개의 하위 그룹으로 확장되며 각각 특정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카스트 제도는 수세기 동안 힌두교의 사회 및 종교적 삶을 형성해왔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시스템에 따라 생활하며 거주지 배분부터 결혼까지 카스트에 따라 제한됩니다. 상위 카스트는 특권을 누리는 반면 하위 카스트는 차별을 받습니다. 1950년 인도 헌법은 카스트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했고 하위 카스트 그룹에 대한 교육 및 고용에서의 할당제 같은 우선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11번
왜 인도는 이렇게 더럽나요?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이나 인종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단순화된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인도 아대륙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도의 위생 문제는 부주의나 무관심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도시개혁은 주로 상류층을 위한 것이었고 대다수 시민들은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빈곤과 인프라 부족과 결합되면서 열악한 생활 조건이 생겼습니다. 특히 겐지스강과 같은 강들의 오염은 오랜 문제이며 일부는 식민지 시절의 산업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적 과제는 문맹률입니다. 인도 인구의 약 26%가 문맹이며 이는 위생 및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 교육 확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12번. 인도의 슬럼가. 뭄바이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 즉 50%가 도시 면적의 단 9%에 불과한 슬럼가에서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KTI 베르마처럼 고소득 직업을 포기하고 창업에 나선 사람들도 합법적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여전히 먼 꿈입니다. 이는 높은 토지 가격과 저렴한 주택 부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6위 아파트는 자동차 한 대보다 비싼 약 12만 5천 달러, 약 1억 6,875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수입을 가지고 있어 슬럼가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주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깨끗한 물도 부족합니다. 센제이 나거 같은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쓰레기장 옆에서 살며 7명이 한 방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뭄바이에는 약 50만 채의 비어있는 주택이 있으며 대부분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되었거나 구시대적인 임대 규제로 인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해결책보다 고급 아파트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반면 실제 주민들에게는 재개발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토지와 슬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뭄바이에서 약 9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도시는 노동자를 주거 빈곤의 악순환 속에 가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거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번. 대기 오염. 인도의 대기질, 특히 델리에서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험해졌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고와 차량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 1,300대의 차량이 짙은 안개로 인해 손상되며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시기에 도시를 뒤덮습니다. 3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대기오염이 극심하여 매일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담배 50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주요 원인은 급격한 인구 증가, 차량 수의 증가, 그리고 끊이지 않는 건설 활동 때문입니다. 10월과 11월이 되면 대기오염 수치는 안전기준치의 50배까지 증가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델리 자체도 원인이지만 인근의 펀자브와 하리아나주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역은 인도의 주요 농업지대로 수확 후 볏짚을 태우는 관행이 막대한 연기를 발생시키며 델리로 흘러듭니다. 지리적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연기의 이동을 막아 도시 쪽으로 밀어넣고 겨울철 기후는 따뜻한 공기층이 오염된 공기를 아래에 가둬 안개가 더 짙어집니다. 인도 대법원이 볏짚 태우기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집행은 미비합니다. 그 결과 이 위험한 대기오염은 매년 반복되어 수백만 명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4번. 낮은 생활비. 인도의 부와 빈곤이 공존하는 모습은 이 나라만의 독특한 교차점을 보여주며 인도를 탐험하고 이해하는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듭니다. 인도에서의 생활은 문화적 풍요로움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1인당 월 생활비는 단 500만 1,000달러, 한화 약 690, 0001, 38만 원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예산 친화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택 임대료 또한 놀라울 만큼 저렴합니다.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중심지에 위치한 현대적인 원룸 아파트를 월 20만 500달러, 한화 약 276, 000690, 0001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교외 지역을 선택하면 가격은 더욱 저렴해져 월 150달러, 약 20만 7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가구가 포함된 아파트도 많아 외국인들도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월간 공과금은 약 5만 100달러, 69, 000138, 0001이며 고속 인터넷도 단 1020달러, 13, 8만 27, 6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인도는 음식 애호가들의 천국이며 가장 좋은 점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식당에서 푸짐한 식사는 단 13달러, 380만 4,14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집에서 요리할 경우 월 식비는 10만 150달러, 138, 000207, 0001 수준입니다. 길거리 음식이든 향신료 가득한 요리든 인도 음식은 맛있고 가성비도 탁월합니다. 교통도 매우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버스와 기차월 정비권은 1020달러, 13, 8만 27, 600원에 불과하며 택시를 타도 한 번에 2달러, 2,76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도시이든 평온한 시골이든 어디서든 저렴한 교통비로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오락과 건강관리 비용도 미국 대비 극히 저렴합니다. 헬스장 월 회원권은 1,030달러, 13, 8만 41, 400원, 기본적인 치과 진료는 약 20달러, 27,600원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렴한 비용 덕분에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와 낮은 생활비 덕분에 인도는 단지 여행지가 아닌 인생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정도 생활비로 인도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번을,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답을 남겨주세요. 15번. 인도의 음식 문화. 인도의 음식은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의 사용으로 유명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다양한 조리법으로 풍부한 식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일반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고 흰 고기는 약간, 붉은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붉은 고기 소비가 적으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붉은 고기가 없는 버거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통 요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채소와 향신료가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살라는 대표적인 예로 카다멈, 당황, 계피, 정향 등 5가지 이상의 향신료를 섞은 혼합 조미료로 인도 요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커리 요리와 매운 빈드로 같은 메뉴는 인도 음식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채식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30%가 채식 식단을 따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인도의 길거리 음식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은 재료의 특이함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로 인해 충격을 줍니다. 조리자의 손은 더럽고 옷은 지저분하며 쓰레기가 널려있는 환경 속에서 음식은 하수구 옆에서 조리되고 판매됩니다.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16번. 소고기 금지령 큰 논란을 일으킨 주제. 인도의 소고기 금지령은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 중 하나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2015년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소고기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최대 10,000루피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이라는 엄격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령은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품 공급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강력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소고기 금지령은 단지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인도의 문화적 종교적 규범을 깊이 반영하는 결정입니다. 소는 오랜 세월 동안 힌두교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으며 인도는 힌두교 인구가 대부분인 국가입니다. 소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도 국민들의 신앙과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령은 인도 사회의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17번. 문화적 신념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전통적으로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여겨지며 신발을 벗거나 발을 씻는 등 식사나 중요한 물건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의 바르거나 존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인도 사람들과 교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금기는 왼손으로 어떤 물건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왼손을 사용하면 무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인과 소통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현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18번. 인도에서 초대받은 집에 갈 때는 신발을 벗으세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도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주인의 생활 공간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집안 물건을 발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수로 그럴 경우 즉시 손으로 해당 물건을 만지고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절은 사람이나 사물을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신 손바닥 전체로 방향을 가리키는 등 공손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절을 지키면 인도에서 더욱 문화적으로 이해받고 예의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번. 인도의 해변들. 인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멋진 해변들을 자랑합니다. 동양의 리비에라로 불리는 고아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다채로운 색감, 여유로운 해변 문화로 유명합니다. 남인도 지역인 케칼라 주에는 평화로운 바다와 그림 같은 야자수 풍경이 펼쳐지는 코발람 해변이 있으며 바칼라 해변은 해안 절벽이 바다로 이어지는 독특한 전경으로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동부 해안에는 푸리 해변이 있으며 노란 모래와 함께 정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열리는 레타 야트라 축제 기간에는 더욱 활기를 띱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는 인적이 드문 원시 해변들로 가득한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하벨록 섬에 있는 라다나가르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자주 선정되며 투명한 바닷물과 실크처럼 부드러운 백사장이 특징입니다. 20번. 인도 여행 시 꼭 기억해야 할 팁. 수돗물 대신 생수를 선택하세요. 인도에서는 수돗물에 E. 콜리, 대장균 등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어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항상 생수병을 휴대하고 식당에서도 생수를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방 조치는 인도 여행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에서 알아야 할 20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칙들과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하죠. 이 내용들은 인도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 가치가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탐험에서 다시 만나요.